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까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 열심히 일하는 여자는 아름답다.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최근 뭐 이제 여초 같은데 가다 보면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막 뭉개려고 하고 이런 희한한 댓글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거 머리를 하고 왔잖아. 머리를 하고 미용을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일하는 여자, 치열하게 살아온 여자들에 대해서 나는 약간 리스펙트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뭐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야. 특히 대한민국이라면.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거는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이 느껴요. 일본 여자들이 되게 멋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 근데 왜 멋있냐고 하면 여자들이 치열하게 사는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거든, 일본 여자는. 그래서 일본은 뭐 배달 배민 같은 게 없어도 우버잇 같은 거 하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자전거 끌고, 왜 자전거인지 모르겠어. 자전거를 엄청 많이 끌고 다녀 실제로. 그러면서 배달하는 여자를 보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서빙 같은 거 라면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진짜 뭔가 기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빡 쳐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란돌이라고 하거든, 란돌이. 그래서 라운드 드라이를 란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배달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나는 여름에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때 아마 후쿠오카 있을 때였을 거야. 아사쿠사라는 축제, 야마카사라는 축제가 있거든. 그래서 뭐 이제 가마 같은 거 막 끌면서 물 뿌리는 축제가 있어. 근데 그거 축제 구경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 일본은 유니폼도 철저하게 잘 입잖아. 막 진짜 어떤 여자가, 조그만 여자가 아빠 정장 같이 유니폼이 커가지고 그거 입는데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란돌이 배달 가는 게 그게 아직도 인상 깊더라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거든, 일본에서는. 왜?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뒤지니까. 뒤지니까. 30년 디플레가 여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 가게 되는 남자들은 그걸 다 느껴요. 어딜 가든 간에. 그래서 뭐 특히나 뭐 도쿄 여행 가면 아사쿠사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막 인력거 끌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인력거 같은 거 검색하다가 그 유튜버 중에서 저페네즈 걸 미사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애가 너무 귀여워. 애가 너무 귀여워서 솔직히 내가 작년에 일본 갔을 때 나도 아사쿠사 쪽에 좀 며칠 있었거든. 그래서 야, 저걸 한번 나도 타볼까? 약간 그런, 약간 팬심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응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 건 굉장히 당연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래서 여초에서는 그런 여자들을 뭐 한국 남자들이 뭉갠다 뭐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베리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베리나 이번에 그렇게 한국 남자들 다 범죄자 새끼로 만들어 놓고 OECD 포럼에서 그렇게 엿먹여 놨는데, 그 험한 야겔에서, 가장 흑화된 야겔에서조차도 리나찡 살 뺐다고 하니까 그래도 야, 그래도 고생했다 박수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열심히 일하는 여자에 대해서 좀 리스펙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좋은 여자가 되기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좋은 남자가 되기 어려울수록 좋은 여자 되기는 되게 쉽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득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장한 얘기를 시작한 것도 뭐냐면, 내가 이거 머리를 하고 왔잖아. 머리를 하고 왔는데 미용실을 내가 오랜만에 다녀왔거든, 힙힙업 하면서. 근데도 그걸 좀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약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미용사가 되고 싶어 하셨거든요, 실제로. 어머니는 미용사 되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미용사는 못 됐어. 그냥 아버지 따라서 공사판이나 계속 왔다 갔다 했지. 근데, 뭐, 못 이룬 미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머리를 맨날 잘라줬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머리 자르면, 그 당시에 뭐 커트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뭐 5,000원 이랬는데, 엄마한테 머리 자르면 엄마가 500원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500원 받으려고 엄마 보고 머리 잘라달라고 하면 엄마가 막 그 머리 잘라줘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미용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이었고, 뭐 지금도 그런 뭔가 미용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업주부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게 전업주부 삶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매슬로의 욕구에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 그게.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좀 미용사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미용사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한 인생 중에 하나야 난 직업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초 직장 중에서 제대로 돌아간 건 사실 별로 없단 말이야. 제대로 돌아간 거는 대표적으로 다 망친 직업이 내가 보기엔 공무원, 교사 약간 이러죠. 다 빠개졌잖아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미용사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미용사는 약간 치열한 게 있어. 미용사의 인생은 분명 치열함이란 게 있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 보면 미용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은 강도 자체가 되게 고강도의 노동이란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서서 일을 하잖아. 그게 여러분 하루 종일 서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되게 힘들거든. 근데 그렇게 항상 노동 강도가 높게 일을 하는데 여기에 또 미용사는 영업이랑도 또 맞물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네이버를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처음 가는 거 헤어를 뽀뺨인가? 뭐 여기 가서 내가 예약을 했거든. 근데 뭐 사람들 후기가 있단 말이야. 후기들이 있는데 난 누구한테 예약을 했냐면 그냥 제일 이쁜 사람한테 예약을 했거든. 그러니까 미용사들이 진짜 이게 이쁜 것도 자기 관리한 것도 하나의 그게 영업의 연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용사들 보면 자기 관리 잘하고 스타일리시한 사람도 되게 많잖아. 여자든 남자든 특히 그렇잖아. 그게 어차피 머리 자를 거면 좀 이쁜 사람들 받고 싶은 건 다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영업을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슬 지켜봤거든. 근데 날 이렇게 머리 해준 사람은 그 별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더라고. 근데 이쁜 애가 근데 내 미용사 좀 이뻤거든. 내가 보도 약간 내가 좋아하는 얼굴 성형한 느낌 전혀 안 나는 얼굴 있잖아. 그걸 되게 도도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치다를 남자들이 봐주더라고. 그 내가 간 미용실은 그 보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기본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구리를 치더라도 그 전에 뭐 이제 작업 같은 게 있잖아. 뭐 나라시 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 남자들이 다 와서 다 시다를 다 봐주고 마지막에 의기양양해 가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하는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일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미용사들을 봤거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모든 미용사가 다 이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 미용사는 와씨 야부리를 존나 잘 들어.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서비스가 진짜 그런 거. 그래서 그 네일 같은 걸 여자들이 왜 받냐면 접대받는 느낌이 들어서 간다고 하더라고. 네일 같은 게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야 미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이게 살갑게 얘기해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강도의 노동에 익숙하지만 그런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들도 복합적으로 다 작용된단 말이야. 왁구부터 야부리부터 이런 게 다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치열한 느낌이 되게 들어.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경쟁의 구도로 가잖아. 매출의 구도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맨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캐파를 쭉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영업직이 그렇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보험 영업이 영업의 꽃이라 불린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미용실도 이런 것들 요소를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좀 전 증권사, 저희 증권사 좀 약간 여초 증권사에 여자들이 조금 많아요. 저희 증권사는. 근데 은근히 증권사 중에서 여초 증권사들이 많거든. 근데 나는 우리 증권사 사람들 좀 많이 봤는데 누나들이 일을 되게 잘해. 실제로 봐도 일을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느끼는 게 공무원들이랑 다른 건 공무원들은 개판으로 흘러가도 조직이 어떻게든 굴러가잖아. 그게 영리의 목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 진짜 개판으로 흘러갔는데 보통 이제 증권사라던가 아까 말했던 미용실 같은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뒹굴어야지 내 그 매출과 영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대기업 다니는 여자들 조금 좋아하는 게 대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있거든. 이런 그런 험한 그라운드에 노출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 들추고 여자들 보면서도 야,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물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반려자의 기준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직업으로 여자를 판단한 적은 별로 없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날 아예 편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바쁜 사람을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날 편하게 해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일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커피 이러면 커피 갖다 주고 콜라 이러면 콜라 갖다 주고 나는 돈만 벌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바빠가지고 내가 자기야 오늘 야식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자기 오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야식 차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난 좀 이렇게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 집에서도 좀 많이 안 봤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난 누군가 같이 지내는 시간이 같은 거니 난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집에서 서포트를 하더라도
방은 무조건 따로 써야 돼. 나는 무조건 바로 이렇게 딱딱 써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아무쪼록 뭐 말이 좀 이렇게 돌긴 했지만 근데 이러나 저러나 느끼는 거는 좀 치열하게 사는 그런 여자들의 인생은 난 되게 아름답다. 되게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내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 근데 이런 여자들은 또 어떤 여자 부러운 줄 알아? 시집잘 간 여자 있잖아.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요. 실제로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난 이렇게 열심히 사 이렇게 이까지 왔는데 쟤는 그냥 남편 등에 올라타는데 나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아서 짜증나요. 이런 여자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뭔가 각자의 영린이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험하게 살아오고 그런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능력으로 인정받는 여자들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본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내 유튜브 구독한 사람들 중에서는 희한하게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 스펙도 좋은 편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